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이마트인데요. 굉장히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인점 마트를 하고 있는 회사고, 뭐 편의점도 있고요. 복합 쇼핑몰, 그리고 이커머스도 있죠. 지마켓, ssg.com.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 비즈니스였죠, 이거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그거 아마 보유세도 낼 텐데, 지금 완전히 쿠팡한테 전세가 뒤집혀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이제 쿠팡 얘기는 여기서는 이번 편에서는 쓰지는 않았는데요. 본업이 일단 2019년부터 매출이 그 영업이익이 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처음에는 정말 작은 파도였는데 이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이긴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대마 불사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2천억대로 떨어진 이후에 올라가질 못하고 있고, 근데 다급해서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를 했죠. 이베이 코리아. 근데 결과적으로 최고가에 인수한 격이 됐고, 그리고 또 야구단 인수까지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전체 영업이익에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적자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룹이 위기에 빠졌는데 야구단 인수가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있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작년에 SSG닷컴이 한 1,000억 넘게 적자가 났고요. 근데 지분율이 45% 정도 되니까 그래도 꽤 크죠. 지마켓도 대규모 적자, 야구단도 적자, 건설은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1분기에도 굉장히 크게 적자가 났고요. 근데 전체 영업이익에서 그렇게 지분율까지 감안하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 스타벅스 코리아 SCK가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고,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에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팩트고. 낮은 배당 성향까지 해서 신세계는 사실 배당줄 여력이 되는데 사상 최저가를 역사적 최저가를 경신 중이에요. 계속. 52주 최저가가 아니라 코로나 최저가보다 더 낮은 상황이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쿠팡에다 오노리스크 두 개가 합쳐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엄청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자 비용 때문에 가처분 소득 감소한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다고 해도 위기가 왔는데 더 빨리 온 거죠. 자회사 적자, 쿠팡 위협이 크고 배당 성향. 그러니까 지마켓이나 옥션을 쓰질 않죠. 11번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로나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고 사업 부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마켓을 80% 갖고 있고 적자, SSG닷컴이 50% 갖고 있다가 45.6% 역시 적자,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율 67.5%. 근데 이거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일회성으로 감소했는데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 일회성을 빼도 세 개가 특이한 게 다 상장 이슈가 있어요.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은데 3년 내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골아프죠. 그 장부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를 21년 6월에 지분 80%를 3.44조에 인수했다. 이게 아주 최고가에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22년도 아니고 21년이니까 이런 게 바로 오노의 능력이죠. 무능력이죠, 무능력. 그래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지마켓과 옥션이 있는 건데
아폴로 코리아라는 회사가 이베이 코리아 100% 지배를 하고, 에메랄드, 에메랄드 SPB라는 이제 그 회사가 아폴로 코리아를 80%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를 또 이마트가 100% 지배.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80%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뭐, 유통업 당연히 안 좋고요. 실적이. 다른 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건설 레저가 뭘까? 야구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부 거래 조정 전인데 419억에서 287억 적자. 심각하다. 물론 지분율을 반영하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SSG 랜더스를 21년 초에 인수를 했다. 지분율이 게다 100%. 인수 비용이 총 1352억. 그러니까 이마트가 잘 나갈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지금 영업이익하고 맞먹거든요. 그 심각하다. 작년에 그래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17년도부터 보면 매출 추세가 별 의미가 없어요. 500억대 내려갔다 올라갔다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21년도에 꽤 큰 흑자가 났다가 다시 대규모 적자. 심각하죠. 그래서 오너가 능력이 있으면 똑똑한 경영자를 뽑아야 되는데 똑똑한 전문 경영인에 맡기면 되는데 좀 그래서 CAGR은 9%로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7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 7천억도 기록을 했었죠. 이때까지가 참 전성기였었죠. 이제 쿠팡이 아마 이때부터 이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무시했겠죠. 잔파도였는데 이게 이제 잔파다고 삼킨 거고 영업이익률이 5%대였다가 4%, 3%, 2%대였다가 이제 1%대로 낮아지고 1%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22년 특히 실적 부진 요인이 별도는 괜찮았는데 괜찮다는 게 이제 18년 이후에 19년 이후에 하향 안정화가 된 게 그게 이제 괜찮다는 거죠. 괜찮은 게 사실 아니죠. 근데 자회사 지마켓이 655억 적자, SSG닷컴 지분율 45%인데 1112억 대규모 적자.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이익 감소를 했고요. 별도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4천억, 6천억 이렇게 갔다가 뭐 5천억, 6천억 이런 사이였죠. 6천억에서 18년도에 이게 좀 충격적이었죠. 5천억 이하로 갔다. 이때부터 이마트는 투자하면 안 됐던 거죠. 쿠팡이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게 사실 통찰력이죠. 그러다 19년도부터 팍 떨어져서 2,500억 반등을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22년 별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 뺏겼고요. 지마켓이 적자다. 16년 연속 흑자였는데 인수 후에 21년에 팍 줄었다가 22년에 650억 대규모 적자였다. 1분기 적자 폭이 감소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대규모 인력 충원과 인수 통합 작업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근데 뭐 SSG 둘 다 이제 광고 선전비와 지급 수수료 마진 감소를 한 거죠. 이거 두 개 때문에 지급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와 타 사이트 제휴 수수료, 외주 물류 비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밀리고 있죠. SSG닷컴 주요 주주를 살펴보면 이마트 신세계가 대주주지만 외부 그 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원래 이제 올해까지 상장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건에 충족해서 그 풋백 옵션을
행사를 안 해도 되는 그게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좀 확보해 뒀다. GMB가 도달을 해서 목표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본을 유치하면서 CAGR이 27%다. 19년부터.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가 그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죠. 근데 이제 흑자를 못 만들고 있고 지금 분위기에서 제대로 기업 가치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언젠가 성장을 하겠지만 일단은 시간을 벌어놨고 스타벅스 코리아 SCK 컴퍼니 스타벅스 코리아도 뭐 CAGR이 15% 굉장하죠. 17년부터 영업이익률이 9%, 8.5%. 근데 인수한 후에 이마트가 영업이익률이 팍 떨어졌는데 운이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서머 캐리백 때문에 리콜 비용이 무려 444억이나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이걸 합치면 대략 1,700억인데 고환율 원가 부담 때문이다. 나머지는. 그리고 또 매장을 늘리면서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도 지분율이 이마트가 대주주지만 GIC 싱가포르 투자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그런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매출 5%가 로열티고. 그래서 1Q 실적을 보면 연결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 심각하죠. 그러니까 별도가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었는데 영업이익이 30%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죠. 하향 안정화된 거에서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아마 그, 그 이자를 지금 금리를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또 쿠팡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뭐 쿠팡도 이제 재무제표 마사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든 이제 쿠팡이 압도적인 건 사실이니까요. 지마켓 ssg.com 적자폭 감소. 그러니까 101억 감소했고 85억 감소를 한 거죠. 당분간은 이제 적자폭 감소를 시키는데 주력을 할 것 같고, 근데 흑자 전환은 내년까지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이제 101억, 85억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거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1분기 실적은 순 매출액이 13% 늘었으나 영업이익률이 감소했죠. 그 점포를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원가 부담 그 비용이 늘겠죠. 그리고 환율 때문에 또 원가 부담으로 GPM이 감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1편인데 이제 쿠팡이나 뭐 코스코도 좀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살펴봤는데요. 온라인이 뒤늦게 진입을 한 거죠. 쿠팡이 저도 그냥 하나 보다 딱 했었는데 계속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났었죠. 쿠팡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계속 했는데 망한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대세가 되어갖고 쿠팡과 테슬라 같은 그 새로운 기업이 레거시 제조사를 밀어붙인 거랑 마찬가지죠. 레거시 제조사, 유통사. 물론 쿠팡이 지금 재무제표의 일종의 합법적인 마사지를 한 거다. 그 흑자가 오래가긴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M&A 비용 부담. 이게 오너 리스크죠. 하필이면 제일 비쌀 때 사서 이거 담당자들이 참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도 엄청나고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없었더라도 그래도 문제인데 이것까지 이제 M&A까지 잘못해서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기업 M&A 한 기업이 게다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SSG.com M&A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온라인을 겨냥해서 한 건데 또 자회사 상장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이 얘기 나올 때가 아니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이제 상장하는 게 상장 전까지는 괜찮지만 어쨌든 이게 좋은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장부가가 싸지 않으면은 이제 주주한테 피해만 끼치거든요. 근데 또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계약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 쿠팡 네이버 쇼핑에 밀려서 오프라인 그 매장을 안 갔죠. 사람들이. 근데 게다가 M&A 때문에 작살나고 이자 비용 또 현금을 많이 투입을 했죠. 그래서 공매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를 금지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에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사상 최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CJ처럼. 그래서 이마트의 재무 여력으로 봤을 때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의 여력도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신세계는 그나마 재무적인 여력은 되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고 2편, 3편까지도 갈 수 있는데 계속 뭐 문제점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